XSFM입니다. I, D, W, K. 다음은 RCS의 해킹 도구, 영상 광고입니다. 성우가 하지 않는 말이 번역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상의 자막입니다. You have new challenges 당신에게 today.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Sensitive data is 민감한 transmitted over 데이터가 암호화된 encrypted 채널로 channels. 전송되는 거죠. Often the 당신이 information you 원하는 want 정보는 is not 아예 transmitted at 전송되지 all. 않기도 합니다. Your target may be 타겟이 당신의 outside 감시 your 영역 monitoring domain.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Is passive monitoring enough? 수동적인 감시 가지고 되겠습니까? You need more. 당신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You want to look through your target's eyes. 당신은 감시 대상의 눈을 통해 정보를 보아야 합니다. You have to hack your 그렇다면 target. 대상을 해킹해야만 하죠. 대상이 웹서핑을 할 때, 문서를 주고받을 때, 문자를 받거나 국경을 넘을 때 말입니다. You have to hit many different platforms. 다수의 플랫폼을 공격해야 하죠. 윈도우즈, OS X,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신비한, 리눅스. You have to overcome encryption and capture relevant data. 암호화 체계를 뚫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스카이프 같은 암호화 통화, 위치 정보, 메시지, 대상의 인간관계, 웹사이트 이용 기록, 음성과 영상. Being stealth and untraceable. 은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타인의 보안 체계나 숨어있는 정보 수집 시설에도 발각되지 않으면서도 Deployed all over your 당신의 country. 나라 전역에 배치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한 곳에서 수백 수천의 감시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해킹. Exactly what we do.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Remote Control System Da Vinci. RCS 다빈치. The hacking suite for governmental interception. 은밀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정부를 위한 해킹 도구. Rely on us. 우리를 믿으세요. (2015년 7월) 셋째 주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의 모 군부대가 자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외국인 혹은 주적을 감시하는 데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을 감시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해 보이더군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안녕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생뚱맞은 반응입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었는데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이용상 임수석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나요? 제가 TV를 보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네.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합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의 한 주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주총회 한다고 그 합병하는데 찬성표 던져달라고 그걸 보면서 네. 야 이게 진짜 절실하구나. 삼성한테는 이게 10원 한 장이 아쉽구나. 평소에는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네. 왠지 소액주주 털어먹지 못해 안 달란 것 같은 행동을 하던 그들이 주주총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TV 광고까지 하다니. 저희가 이제 민주평톡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소액주주의 뒤를 밟고 소액주주의 삼성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전무급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뒤에서 확인하고 예. 인간 세스코 아니야.
뭐죠? 세스코가 아니고 치안해주는 세콤? 예, 인간 KT 텔레캅 이런 게 돼가지고 간발에 이러면서 네, 옆에서 계속 지켜주는. 야, 평소에도 그래봐라 이놈들아. 네, 진짜 든 게 많으면요 조금 손에서 뭐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다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없는 돈 얼마 있을까요? 한 1,000만 원 있다. 그렇게 부자야. 이제 재벌. 그러면은 510만 원이 없어져도 490만 원이나 있는데 뭘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예,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동안 당연히 하던 어떤 것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실수가 생기면 그 작은 균열 때문에 대마가 죽는 경우가 많죠. 국정원이 봉사해주던 곳, 이런 곳들이 슬슬 위기감을 느끼는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뉴스들을 검색을 해봐도 이미 2011년, 2008년, 2009년, 2012년에 계속해서 민간인을 정부가 사찰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민간인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 하는 정황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요. 이런 걸 했다라는 정황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걸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최후의 무서운 증거 중에는 심증이 있습니다. 최초의 증거는 안 될지 몰라도요. 최초에 이러려고 그동안 의심해왔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2015년 7월에야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도 아니고 해외 유수의 언론도 아니고 한 외로운 선지자에 의해서. 안 외롭대요. 진짜? 예.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안 외롭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고작 자기 한 몸 외롭다는 이유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한 번 떠볼까 하고 기대에 젖어 있었던 유승민 의원을 모든 뉴스에서 사라지게 만든 인물과 함께 잠시 후에 이 문제, 저희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이번 주 방송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고 있었는데 한 주일 사이에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걸 건드릴 리가 없다. 그러나 제 순진한 생각보다 대한민국 언론은 훨씬 유능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요. 전 이게 유승민 의원의 공로라고 봐요. 왜요? 유승민 의원 덕분에 확실해졌잖아요. 뭐가요? 레임덕이다. 레임덕이다. 모든 언론들이 직시하게 됐죠, 이 상황을. 맞아요. 네. 지금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그런 군소 언론들 포함해서 한겨레나 JTBC 같은 메이저 매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 아마 황금 펀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온 미디어 헤드라인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최초 유포자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중에 힘들어지죠. 네. 그냥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가장 외로우셨던 분. 이게 무슨 소리야? 비문인데. 예. 하여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을 모셔다 놓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2015년 세 번째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박스, 총알도 못 뚫는 아마스 방탄필름, 3D 컨텐츠 마켓 3D 크리에이터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약하게 틀렸네요. 3 크리에이터스. 3 크리에이터스. 네. 예. 우리 성우가 죽을 뻔했어요. 3D 컨텐츠 마켓 3 크리에이터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당신의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싶습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나요?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에서 가능합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출력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구독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모을 수도 있죠.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 3크리에이터스가 8월까지 최대 100만원,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 기프티콘 및 디자인 무료 출력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크리에이터스 홈페이지 3creators.co.kr을 참고하세요. 광고와 생활 3D 출력용 디자인을 공유하는 곳이 이미 국내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국외에도 있긴 하지만 네. 수수료도 없이 프린터의 기종에 무관한 자료들을 모으는 곳은 별로 없다고 자랑하는 네. 3크리에이터스입니다. 그렇답니다. 저희가 일단 모른다. 이거 광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아실까요? 저 며칠 전에 네. 시계 하나 구경하려고 예, 전자제품 많은 곳에 갔다가 네. 보니까 3D 프린터를 전시를 해놔요. 3D로 막 부엉이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엉이의 다리까지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 점점 프린팅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뽑히는 것처럼 쑥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슥슥슥슥슥슥슥슥 막 한 반나절 그러고 있으면은 조그만한 부엉이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 하는 걸 봤는데 지나가다 보신 분들 많을걸요?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기하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되게 딱딱해진 양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방식으로 만드는 3D 프린터가 특허가 만료됐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시장 폭발이네요.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폭발하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이 CAD를 만드는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3D 프린터를 사기는 쉬운데 오히려 이런 CAD로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아. CAD로 모델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까지 3D 프린터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소수가 간절히 원했던 기술이 도래하는 바람에 네. 대중화되기 직전 단계까지 왔군요. 다수가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예. 동호인들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 DC 인사이드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나. 그럼 갤러리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뭔 갤러리를 만들어야 돼? 뭐 옆결부터 가야죠. 기본적으로. 디카 개창 시대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다르겠네요. 네. 옆겔의 도읍을 정하고. 그렇죠. 그러게요. 3크리에이터스가 발전하면 힛겔에는 뭐가 올라올지 이후 5년 후에는. 네. 하여간 뭐 창사 이벤트가 있답니다. 어제부터 유저의 3D 컨텐츠 디자인을 활용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랍니다. 네. 좋아요가 많은 유저.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유저겠죠? 그렇죠. 많이 좋아한 유저 말고. 네. 업로드한 도면의 수가 많은 유저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초기 정착민에 대해 총 300만 원의 상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00명에게 만 원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몰빵은 있는 것 같으니. 진짜요? 예. 걱정이에요. 초기에 투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총 300만 원이니까. 네. 그렇게 막.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지출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3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부스.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싼 거 걸리면 안 되는데. 네. 하여간, 이용도, 녹음해주시는 성우분도, 이 회사 이름을 외우느라 매우 힘들었다. 라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3크리에이터스. 읽느라. 네. 3creators.co.kr입니다. 네. 가입하셔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저는 기껏해야 실생활에 지금 쓰고 있는 게 핸드폰 케이스. 박한 양반이 쓰고 있거든요. 3D 프린팅한 걸요? 정말 그냥 만들면 제작비가 되게 많이 나올 해괴한 디자인에 그리고 카드 수납하는 기능을 하나 넣는 데에도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거 가지고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3D 프린터로 하는 거는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재질 안 썼는지 제가 산 물건은 잘 부러지는 것 같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디자인 해괴한 거 하나는 끝장나더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 저도 이게 아이패드 받침대가 3D 프린트로 한 거잖아요. 아, 이용이 지금 큰 도라지만한 3D 프린트 출력물 하나 들고 있는데 저거 하나면 아이패드를 세울 수 있어요. 이건 아는 분이 해주신 건데 네. 사실 이런 물건을 사려고 돈을 쓰긴 아깝고. 아, 맞아요. 만약에 네. 집에 3D 프린터 있으면 뽑아서 쓰면 좋죠. 아, 그렇구나. 우리 자식 세대가 나중에 크면 네.
이런 거 만들겠군요. 다이소 가기 아까운 거 만들겠죠. 예, 뭔가 저 친환경적인 잉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뭐라고 필라멘트라고 하죠. 필라멘트라고 해요? 네. 그런 게 나오면 개밥 그릇 이런 거 만들고 그래도 되겠다. 웬만한 거 다 하겠네요. 네, 그래도 되겠구나. 네. 김제평야 같은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어드릴 새로운 취미 네.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YTN 2015년 7월 13일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한 뒤 자료가 유출된 이탈리아 업체와 30여 개 국가의 거래 내역에 우리나라 육군 5163 부대가 포함돼 있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육군 5163 부대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8억여 원을 주고 이 업체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보안이 철저한 구글 지메일이나 스마트폰 등도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육군 5163 부대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구입자 주소가 국정원의 민원 접수처로 돼 있어 실제 사용자가 국정원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2015년 7월 14일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각국 고객과 만난 뒤 작성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업체 직원 2명이 한국의 5163 부대 측과 가진 면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군부대가 정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을 감시할 가능성을 국내 언론이 최근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감청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면담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기술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63 부대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국내에서 널리 쓰인다고 말하며 카카오톡 감청 기술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보고서 말미에 카카오톡에 한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고 따로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국내 이용자는 3천만 명. 감청 프로그램이 결국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민간인 사찰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저도 몇 차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뀐 점도 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기술이 변했죠. 예. 도감청이라는 것이 네. 예전에는 이제 권력 함투를 하던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것이 네. 지금은 우리 전에도 얘기한 적 있어요. 직원들 감시하는 용으로 CCTV 설치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으로 그걸 늘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장님들 차고 넘친다고. 저는 실제로 지하철에서 그런 분 한 분 뵙죠. 네. 예. 세상 참 좋아졌어 이러면서 보고 있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고 시대가 변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이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범죄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 번에 막 화를 내기도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들어 좀 답답해요. 처음에 이제 도감청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요. 국정원에 의한 정부에 의한이라고 이게 맞죠. 당시 노회찬 의원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슬슬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가 됐다 국회가. 클래시컬한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네.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많이 옅어진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기분이 묘해요. 옛날엔 진짜 중범죄였는데 아직까지도 역사책에 남아서 되게 굵은 글자로 박혀있는. 이번 주에 이 사건이 모든 다른 뉴스를 집어먹은 것도 맞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한번 올라가 볼까 싶었던 인기도의 방화벽이 되어준 것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공모인 것도 맞고. 아, 네. 이번 주의 시사 이슈로 보자면 가장 큰 것이 맞고 저희가 다루는 시사 이슈로 보더라도 오랜만에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네. 예, 여러분께는 어떠실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이야기가 국내에 퍼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고작 외로워서 아니라고요. 저분은 화낼 때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네. 웃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죠. 안 외롭고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어쨌든 안 외로워서 이 짓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외로워 1세. 예. 아니에요. 안 외롭다니까요. 안 외로워. 예. 이제 한국말도 안 들리실 정도로 격분하셨어요. 네.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 다른 여기저기 미디어에 섭외를 마다하고 XSFM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치적으로 쓰기에 매우 두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핑계를 대주십시오. 이거 원래 자료가 토론토에 떠 있었어요. 토론토에 떠 있었고 처음 기사는 7월 6일 날 나왔습니다. 7월 6일에 토론토에 유포가 되면서 네. 뭐 토론토시가 아니라 토렌트에 떠 토렌트. 있었어요. 네. 그 여러분들 뭐 야동이나 불법 사이트 이런 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쓰는 뭐 네. 불법으로 야동 네네네. 아 이게 받는 게 불법은 아닌데 네. 이제 토렌트를 사용한 불법이다. 이 얘기는 네. 지난주 그 사실 참고하시고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나 당신도 공유자. 네. 토렌트에 올라와 있었다. 원래는 토렌트에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즈 혹은 와이어드 뭐 이런 매체들에 이제 일제히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이름도 회사 이름도 참 정직하기 그지없죠. 이것은 마치 현대 자동차 공업사 같은 거예요. 모던 모터스 컴퍼니인 거잖아요. 이 회사 이름이 그런 느낌이에요. 해킹 팀이잖아요. 그 BMW 바이엘은 자동차 공업사. 그런 느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지만 지명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해킹 팀, 즉 해킹 공업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야, 이거 바이엘은 자동차 공업사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 공업사잖아요. 네, 그게 이름이요. 오, 대단해. 해킹 팀. 그러니까 무슨 축구팀 이름이 FC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사씨의 이름이 람인 거잖아요, 그냥. 한자로 쓸 땐 인 이렇게 쓰고 사람씨 모셨습니다. 이러면. 하여간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하는 일과 해온 일 이루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 400기가라고 했던가요? 네. 그 정도가 토렌트에 올라왔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렌트에 올라온다는 게 이준영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데 뭐 알 수 없는 국내 언론사에서는 토렌트를 서버라고 부르더군요. 토렌트 서버에 올라왔다. 토렌트 서버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토렌트 회사와 관련된 건 있겠지. 토렌트에 시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시드가 올라온 게 7월 6일이었고 그때 이미 외신들은 많이 다루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맞습니다. 따라서 이준행 선생은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 검찰이 꼭 발본색원 하겠다면요. 아, 이 얘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뵙자마자 막 나불대게 되네요. 아 근데 검찰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이미 외신은 다 떠들고 있었으니까 외신을 처벌하든지. 처음에 이 글을 쓰셨던 게 그럼 7월 6일에 토렌트가 올라와서 이제 외신이 보도를 하고 며칠이었죠? 저희 녹음하는 기준으로 9일 됐는데 이 글은 7일 전쯤에 쓰셨던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일주일 됐어요? 토론토에 올라온 게 7월 6일이고 외신에 올라온 것도 7월 6일이고 사실 그 외신에 올라왔던 것이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의 공식 계정이 있어요. 트위터 공식 계정이 해킹팀에서 해키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해크트 팀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보고 일제히 이제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해크트 팀으로 바뀌었다는 네. 건 그 계정까지도 해킹을 당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까지 해킹 당했다. 네. 그렇게 바뀌고서 이제 시드들 혹은 피드들 일제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3일 동안 한국에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구매자 명단에 사우스 코리아가 써 있었거든요. 뭐 카자흐스탄, 무슨 뭐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나이지리아, 뭐 수단 이런 나라들과 함께 사우스 코리아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전 혹은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해봤을 때 국민들을 탄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 이 정도 국가들의 이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었다. 네. 네. 물론 멕시코나 USA도 같이 뭐 이름이 올라와 있긴 했었지만. 남들 다 하는 일 미국이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 빼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사실 미국에 못 팔면 아무 데도 못 파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대충 보면 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나이지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모로코, 칠레, 콜롬비아 엄청나네요. 3일간 이준행 선생이 단지 개인으로서 외롭다는 이유로 이제 블로깅이나 하고 있기 전까지 3일 동안 국내 언론이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 반,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숨죽인 거 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실 9일날 제가 글을 쓰고 나서 CBS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내용들이 다시 텍스트로 나와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제가 전화를 받았었던 거는 방송사 기자분이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뭐래요? 이거 마그넷 주소는 확보를 했다. 이걸로 토론토로 다운받는 건 알겠는데 토론토가 뭐냐. 누가요? 방송사 기자가 토렌트 쓰는 법을 물어봤대요. 성실하게 사셨네. 이준영 선생 불쌍해요. 아니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기껏 언론사 직원한테 들은 질문이라고는 토렌트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늘 이준영 선생은 늘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녹음하러 오신 이 자리에도 나는 네 컴퓨터 안 고쳐줘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네, 맞아요. 나는 너의 컴퓨터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네, 등 뒤에는 뭐 404 낫파운드가 써있을 것 같은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임요한 선수에게 자기 게임 어떻게 까냐고 부탁하는 마우스 설치 어떻게 하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주변에 기자분들 중에 영화 잘 다운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다. 그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다른 언론사나 뭐 그런 데서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자기네 회사에서는 토런트가 다운로드가 안 된다. 뭐 막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20대 후반에 겪어봤어요. 토렌트 회사에서 막혀있겠지. 아 그렇구나. 회사라고 토렌트 막아놨구만. 또 옛날에 네이트홈 메신저 막아놓는 것처럼. 그죠? 대부분 회사에서 그런 것도 막아놓기 때문에 빨리 지금 PC방으로 가시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 못하는 상황이구나 양반들이. 빨리 PC방 가시고 빨리 카페로 가시라. 그걸 알려주셨다. 네. 집으로 가든지. 이제까지 어찌 보면 뭐 답을 못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맥락상 완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해킹팀이라는 해킹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어찌 보면 이건 무기 장사예요. 그죠? 맞습니다. 21세기 무기 장사하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해킹인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 거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7월 6일의 이야기는. 이게 왜 해킹 회사가 해킹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7월 6일에 자료가 유포되기 전에 1년 전에도 이미 이 회사가 각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시티즌랩이라고 이제 그런 시티즌랩. 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멍크 국제연구센터는 각 국가와 대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며 이 연구센터에는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감시의 해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티즌 랩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치학 교수인 로날드 다이버트가 2001년에 창립한 시티즌 랩은 오픈넷 운동과 정보전 감시 프로젝트 등의 시작에 관여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 정부의 불법적인 자국민 감시, 이를 위시하여 등장한 상업적인 검열, 도감청 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단체의 비영리 연구 활동이 이번 해킹팀, 아니 해킹당한 팀이 해킹당한 사건의 촉매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정보 감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시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국가들이 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한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 명단에 이제 한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1년 전에 그 시티즌랩이라는 시민단체는 굳이 제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자면 해커들의 시민단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좋은 해커들의 시민단체일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렇죠. 해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미 1년 전에 한국도 국가 이름을 가지고 그쪽에 물건을 좀 팔아준 것 같다. 민간인 사찰하는 툴을 사는데 정품을 애용하는데 라는 루머가 있었다 1년 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프론티어 재단이나 뭐 이런 정보 감시에 반대하는 해외 시민단체들이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으로 규정을 해요. 에너미오브 인터넷입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이 회사가 이제 표적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공격에 시달리다가 실제로 이제 해킹을 당한 것이고. 온라인을 전장으로 한 V4 벤데타가 나온 거군요. 그래서 멘데라에 당해서 이 해킹 업체가
털린 거로군요. 왜냐면 그렇게 보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모든 소소한 것들이 다 탈탈 들어있는 400기가짜리 파일이 토렌트 CD로 돌아다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목적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00기가 다 확인하셨습니까? 400기가 중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들 먼저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제 PC에서는 계속 다운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다운로드가 좀 쉽지가 않아요. 시드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받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 민주적이지 않군요. 이 토렌트라는 게 시드라는 건 인기만 많으면 다운 속도는 엄청 빠르게 돼 있는데 그죠? 중국에 계신 여러분? 그 아이실 다운 속도 얼마나 빠른데 토렌트에서 근데 이 인기 터지는 게 다운로드가 느리다니. 뭐 막았나? 뭐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선 다운로드가 느린데 해외에서는 금방 다운이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만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메일 파일들이 굉장히 용량이 많았었고요. 첨부 파일 포함해가지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이게 거기는 데이터가 주로 이메일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필 아웃룩에서 쓰고 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너리예요. 아웃룩 그 데이터 파일이구나. 네. 회사원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웃룩 데이터가 한꺼번에 털렸다. 만약에 그러면 당신은 일자리를 잃죠?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갔을 테니까. 문제는 이 자료들이 한 개인의 PC가 털린 것이 아니고 한 회사 시스템이 통째로 백업된 본이 나온 것 같아요. 아웃룩 익스체인지 서버 같은 걸로 쓰고 있었을까요? 네, 무슨 쉐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 포함해가지고 전체 이메일이 싹 다 나온 거죠. 진짜 이게 로맨틱하다니까요. 그것만을 노리던 사냥꾼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 나쁜 놈의 회사 다 털어주겠어. 그것과 함께 털린 게 컴플루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해서 협업하는 시스템도 있고 위키 이런 것들도 있고 사내 인트라넷 전체가 이제 나온 것인데 그런 거죠. 큰 회사에서는 팀들별로 마인드맵 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 전체가 마인드맵 짜는 작업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까이면 진짜 회사 핵심 역량 다 털리는 거네요. 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사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부들, 거래 내역서, 클라이언트 명단, 거래 기록들, 영수증 이런 게 다 나왔죠. 회사 전체가 다 나온 거네요. 네. 거기에 인사 기록이 있으니까는 뭐 직원들이 연봉 수준이라든지 사직할 때 이제 어떻게 화를 내고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기록들도 다 있었고. 사직할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갔는지까지. 네. 출장을 가셔야 되니까 여권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다 보니까 사진이나 혹은 뭐 생년월일 이런 정보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탈리아 회사면 언어가 어떤 언어?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로. 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이제 보도 나오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어라서 번역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게 하필 문서 내용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구글 번역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유럽 언어들 간의 구글 번역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요새 구글 번역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토렌트로 가셔가지고 직접 이 CD를 다운을 받아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서를 번역하시려면은 그 방법을 쓰면 되잖아요. 영어 들렀다 오기 혹은 뭐 일본어 들렀다 오기 이러면 번역 이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순 맞는 언어로 한번 들렀다가 오기. 해킹이 언젠가 한번 될 법한 해킹 회사였다. 될 법하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미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뒤통수 맞아도 맞을 회사였다. 그리고 나온 내용은 시민단체 정도의 혐의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상대 업체가 만약에 이 400기가의 백업 내용을 다 받아냈다. 그럼 뭐하러 토렌트에 풉니까? 똑같은 영업을 하면 되지. 얘네 인사 시스템 보면서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안 해줬더니 뭘 해서 삐져서 나갔구나. 뭐를 사 먹였는데 음료수는 펩시 대신 코카콜라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체를 재정비했겠지. 이건 상대 업체의 짓도 아니다. 네. 그리고 구매자인 일부 국가들, 한국을 포함, 그쪽에서 한 짓도 정말 아니다. 이건 심증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나와 있는 정보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주소록, 애플리케이션, 캘린더, 전화, 카메라, 클립보드까지 긁어가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메시지도 다 가져가고. 오케이, 이 얘기. 패스워드도 빼내고.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에서 일반적인 앱을 설치할 때 허용이 안 되는 기능들이잖아요. 얘기 지금부터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지금 흥분한 이용이 가장 궁금한 걸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다가
자국민을 감시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이건 뭐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해킹팀이라는 업체가 한국의 5163 부대 국정원을 확인이 된 그곳에다 납품을 한 RC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원격 제어 시스템. 정말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는 습관이네요. 그냥 RC 카나 뭐 RC 비행기 뭐 이런 거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인데 같은. 사실 네이트온에 옛날에 그 원격 PC 제어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고쳐줄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거 쓰면 이제 오빠 컴퓨터 잘 고쳐준다 해가지고 이제 좋아할 것처럼들 생각하는 그 기능. 근데 연애할 때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오빠 무슨 포르노 보나 이런 거 뒤져보고. 그거로 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인데 이제 이 RCS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스파이웨어예요. 네네네. 우리가 그러겠죠. 네이트원에서 이제 원격 PC 요청 이런 거 누르면 내가 요청을 해야 내 PC의 제어권을 넘겨주는 건데 이 해킹팀에서 판매한 거는 스파이웨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PC나 내 스마트폰에 제어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JTBC에서도 잠깐 뭐 한겨레에서 다 보도하고 미디어 오늘에서 아싸 기회다 이러면서 신나게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초에 한국에서 이걸 사온 5163 부대라는 곳이 어떻게 이걸 운용을 했는가가 나오면서 첫 번째 나온 예시가 그거였죠. 그 누구한테 메일 보냈잖아요.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미디어 오늘 기자는 사칭해서 이 프로그램을 심으려고 메일을 보내와요. 근데 실제로 미디어 오늘에 있는 기자의 성함은 비슷한 분이 있다면 조현호 기자가 계신데 그 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답장을 보내게 했나 아무튼 뭘 누르게 해가지고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식을 했었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라서 바이러스 같은 거라서 우리가 흔히 뭐 피싱 사이트 뭐 스미싱 문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죠. 예쁜 처자의 사진 보세요 해가지고 포르노 같은 것도 이제 누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APK가 설치가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설치가 되면 이제 그 핸드폰의 모든 내용들이 넘어가는 식으로 스파이어가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기관이 사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정황이 나오는 형태인 거죠. 네네네. 그런 거라서 이제 이게 감염이 되는 순간에 이제 PC나 핸드폰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누군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들에는 뭐 사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통화 기록들 일단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이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주소록, 메신저, 카카오톡 그러니까 뭐 GPS로 포지션 넘어가고 거기서 스크린샷이 넘어가고 카메라 화면이 넘어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정도 권한을 가진 앱을 이렇게 링크로 스미싱으로 낚아가지고 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렵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적에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GPS를 활용할 것이다. 뭐 데이터를 쓸 것이다. 혹은 뭐 너의 핸드폰에 잠금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 알 수 없는 소스에서 설치를 선택해서 허용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들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은행에서. T스토어에서 앱 깔려면 그거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안드로이드 앱을 T스토어에서 깔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도 그러나? 윈도우즈 환경에서 보면 허구한 날 깔라고 하는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나요? UAC 같은 거죠. UAC라는 것이 실제로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UAC를 허용해버리면 그거 동의 받지 않고도 뭐 엔프로텍터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러죠. 아, 엔프로텍터. 엔프로텍터라는 말 본 것 같지 않은데 본 것 같으시죠? 거기 보면 UAC 허용해주세요라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안 깔려 있으면 당신은 자연인 혹은 금치산자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해가 되는데 아이폰이나 블랙베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비록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한 회사이긴 하나 광고한 대로라면은 유능한 회사인 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블랙베리도 아이폰도 새로 나오는 모든 윈도우즈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분투 비롯 거의 모든 리눅스 OS 다 뚫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한 걸 봤거든요.
예. 그렇게 광고는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잘 작동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클레임을 건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량이다. 아이폰 못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저런 종류의 방법을 쓰면 인증되어 있는 개발자의 어플인데 이거 한번 깔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승인을 사용자가 했다 하면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한번 깔아봐라. 네. 네네네. 그럴 수 있는 뭐 어떤 취약점이 있기는 했었으나 기본적으로 다 뚫리는 거는 거의 안드로이드 쪽이었었고요. 아이폰이나 다른 OS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7월 9일 이제 새벽 이때쯤에 이준행 선생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전에도 기사가 올라온 곳이 있긴 있어요. 보안 뉴스라는 데가 있어요. 뭐 이런 데 다 있어. 별데 다 있어. 한 그 사람들이 보기엔 XSFM이 별데 다 있다 싶겠지만. 그리고는 알려진 이름으로는 우리가 몇 번 다루기도 한 전자신문이 있는데 전자신문에서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안 신경 쓰는 이 건을 취재를 했다고 익명의 전문가가 또 등장해요. 기사에. 그래서 인권 침해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소리를 붙여요. 기본적으로 한 스마트폰이나 한 PC에 에이전트를 깔아서 무언가를 감시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이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선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깔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들 혹은 뭐 클라우드로 이제 전송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혹은 뭐 동영상 플레이어도 요즘에는 피어로 해가지고 다 클라우드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요소들에서 PC에 대한 제어권을 받지 않으면 작동 안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 만든다고 해서 인권 침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토렌트가 그 기술 자체가 불법이 아닌 듯이. 근데 그거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흥신소를 고용했다가 걸린 다음에 다 널 사랑해서 했어라고 대답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사실 칼이죠. 칼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어지느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서 좋은 사람한테 가면은 뭐 요리용으로 쓰는 거겠지만 나쁜 사람한테 가면은 당연히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강아지 잘 있나 본다거나, 집안에 도둑 안 드나 본다거나. 근데 그러다 말고 사실은 계속 운용하다 보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들은 결국 인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저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누구의 보안이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일 텐데 기업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파이어들도 사실은 핸드폰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이나 아니면 뭐 스크린샷을 찍은 것들 혹은 뭐 사진 찍은 것들 그 스마트폰 주변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회사로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회사에서 얘기할 적에는 이건 기업 보안을 위해서다. 우리 기업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노동자 너희들도 다 그거로 동의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기업 보안이 아니고 개인의 보안이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당연히 이것이 개인의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필 구매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감시하고 있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데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였던 게 문제인 거죠.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다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될 정도로 많은 언론들이 이걸 건드려 주기는 했어요. 인정을 해버렸고요. 네. 국정원 스스로도 이것을 구입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국정원 직원들도 월급쟁이잖아요. 대자본가가 국정원 직원하고 있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죠? 반드시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출은행에 소속 회사가 5163 부대라고 쓴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항의에 건덕지도 안 된다. 국정원은 맞다. 그러면 이 국정원이 썼다는 돈이 여기 많은 언론사들이 베껴다 쓴 워터마크가 레이니걸닷컴 이렇게 뻥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출처 안 밝히고 베껴다 쓴 아니 토렌트를 다운받아서 본 다음에 쓰면은 레이니걸닷컴 안 쓴 거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인터넷 언론사를 많이 보시면 레이니걸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로. 네, 그렇습니다. 돈 다 받아요. 티 좀 새 거 입으세요. 그래서 네. 아니 새 거요 이거. 나 네 컴퓨터 안 고쳐줘 티셔츠가 되게 많으시구나. 네. 컬러별로. 꾸준히 계속 구입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굿즈는 다 팝니다. 이렇게. 하여간 새 티를 입으신 레이니걸 선생의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이 해킹팀이 해킹당한 자료들 중에서 구매 고객들이 얼마 주고 뭐 사갔나 하는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뭐 언제 얼마 주고 뭐 사가고 언제 얼마 주고 뭐 사가고 5163 부대가 뭘 사갔다. 5163 아미 디비전 육군 5163 부대가 뭘 사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받은 돈을 다 합해보면 68만 6,400유로. 오늘 1유로가 1,255원쯤 해요. 8억 6,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8억 6,500만 원이나 주고 산 물건 이 하는 일의 대강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목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건 이것이 감청이고. 네, 예. 일단 기본적인 감청이죠. 감청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감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밝혀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너무 신중하시다. 하긴 우리도 모르죠. 누굴 네. 감시했는지는. 메일 내용이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밝혀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첨부 파일로 이거를 감염시켜달라 해가지고 DOC 파일을 보내요. DOC 파일은 워드 파일이죠. 워드 파일. 네. 워드 파일에 이제 스크립트나 뭐 바이러스를 심겨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PDF 파일도 그렇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PDF와 워드 네. 파일을 열면 감염이죠. 감염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죠? 이 내용에 하필 뭐 미디어오늘 누구 기자입니다라고 한국의 언론사가 나와 있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에 누구 읽으라고 보낸 것일까라고 봤을 적에 이게 과연 북한 간첩이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뭔가를 대답할 수 있는 교수직위 정도 되는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 국정원의 해석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 활동과 연구용이잖아요. 네.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우리는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단 그 바보 같은 소리를 국정원이 했다가 정보위에 들어있는 야당 쪽의 신경민 의원이 웃음을 참는 상황이 나왔는데 북한의 스파이들이 카톡을 쓴다. 쓸 수도 있죠. 아니, 자, 내가 이거 상식 들이대는 거 참 싫어하는데, 상식을 동원해 보자고요. 내가 교육을 잘 받은, 돈을 많이 들여서 키운, 한국에 들어와야만 하는, 한국을 적으로 보는 나라의 스파이야.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를 써. 거기서 쓴다 쳐. 왜냐면은, 일반인 행세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써야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까? 그런 놈이 무슨 스파이야. 그리고, 그 국정원이 보냈다는 그 스파이웨어 메일 관련해서도 정말 상식을 들이대고 싶지는 않은데 일 때문에 협조를 구할 때 가장 오타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발견된 메일로는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단을 보내요. 네. 국정원에서요? 네. 어디에 보내다고요? 이 파일을 감염시켜달라고 하면서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단이라는 파일을 보냅니다. 아니, 불쌍한 공대생들이 뭘 잘못했다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대 공대 출신 누군가? 네. 북한에서 온 간첩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카톡을 쓰고 있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네. 간첩은 서울대 공대 출신. 세월호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문의를 할 만큼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안함. 네. 천안함 관련해서. 네. 그쯤 되면 무관도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간첩 생활을 해서 이제 되게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서울대 공대로 졸업을 하고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 메일을 무심코 열어볼 정도로 보안관념이 허술하신 거죠. 네. 간첩이요. 네. 야, 막 10년 넘게 거의 20년을 간첩 생활하신 거야, 그럼 그분은. 근데 심지어 간첩이면 조용히 살아야지 학계의 권위자가 됐어.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 광고를 듣고 와서 그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명절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한우박스. 한우박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역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행 선생은 외로운 게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원래 본능적인 부정은 긍정이죠. 저 못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상식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해킹팀의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에, 진짜 웃긴다. 이용 말대로. 이것은 자동차 회사라는 회사가 내놓은 야심작인 자동차야. 그러니까요. 이거 자동차 공업사에서 내놓은 중형차라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죠, 물건. 네,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국가다 뿐이지. 너무 비싸고. 네. 물건이라서 광고가 있어요. 동영상 광고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고에 국내 번역판이 있어요. 이것을 이준영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 안에 자막을 넣으셨죠. 그렇습니다. 자막 번역은 미스피츠에 계시는 저 레사 팬더님께 부탁을 레사 팬더 드렸었고요. 편집장님께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었고 영어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분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냥 그거 입혀가지고 동영상만 만든 건데. 네.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그 동영상에 동시 번역을 안드로이드한테 시켜가지고 붙여놓은 걸 여러분들이 살짝 들으셨는데 미스피츠에서 해주신 거하고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에 중요해 보이는 부분 여러분 방금 들으셨으니까. 번역을 할 때 이제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좀 하지 않는 부분들 가운데 동사 want는 매우 많은 경우에 권유예요, 권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가 그나마 좀 더 보수적인 번역이고 네. 이렇게 해가 맞는 번역인 경우도 많아요. 사전을 뒤져보면 should보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should 동사보다 약하다. 근데 때로는 should보다 강해요, want가. 그 계열이 다른 거죠. 그 should라는 게 그 의무라면 want는 내면에서 더 의무보다 더 강하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때로는 뒤지기 싫은 뭐 해라로 잡히기도 해요. 이 want가. 그 사람 때리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want 써요. 너 뒤로 물러서라라고 말할 때 동사를 뒤로 물러서라고 안 하고 want를 써요. 뒤로 물러서길 원해라고. 너는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 강한 권유인 경우가 많거든요. want는. 그렇습니다. 예. 강하게 권유하는 광고를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것 좀 웃긴 거 하나는 국가가 국민 몰래 뭘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 몰래 사야 되는 국가를 꼬시기 위해서 동영상 광고가 필요하다니.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네.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고. 맞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 사람이 너 모르게 메시지 주고받는다. 무섭지. 이러고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역시 물건을 사는 건 주체가 국가더라도 결국 물건 사는 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RCS는 되게 이순재 씨 같은 광고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반드시 보장한다. 언제든 전화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다 도감청해주겠다. 네네. 아까는 이제 OS 얘기를 했는데 IT에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친근한 이름들이 나오자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쓸 때 감염이 되냐가 나오는데 이준현 선생 글을 보고 있으면 저는 요거 유니크하더라. 스카이프도 감청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oIP라고 얘기하자. 이것도 어려운 용어군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스톡이라고 네, 할까요? 보이스톡인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보이스톡이나 라인에 있는 보이스톡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네. 그러니까 통화를 이제 투지폰처럼 전화로 안 하고 어떤 메신저에 올라타가지고 전화하는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 그 음성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는다. 네. 패킷으로 파편화되고 암호화된 그 패킷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복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상식이죠. 3G랑 LTE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음성 통화라는 게 있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음성 통화는 지금 감청이 되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 장비들을 이미 구매를 한 것들도 다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오고 모든 통신이 지금 데이터로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성 통화에 대한 감청이 어려워진 거예요. 목소리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냥 목소리로 낼 적에는 전화번호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면은 이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보이스톡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의 아이디도 알아야 되고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UID인가 그 코드도 알아야 되고 맥 어드레스도 알아야 되고 IP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것들을 전부 감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고 게다가 카카오톡, 라인, 뭐 위챗, 스카이프, 페이스북도 요즘에는 보이스 챗이 되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감청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들이 지금 이 메일 내용에 쫙 나옵니다. 국가가 정한 기관망인 전화만 쓰던 시대에 머물러 있던 정보기관의 손님들이 우리가 돈은 있는데 요즘은 감시하기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뚫어주실 수 있나요? 저것도 뚫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국에서 요청한 건 뭐 스카이프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당연히 있었겠죠. 페이스북이 있었다는 건 아마 그들이 노리는 건 뭐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화 내용 이런 걸 알아보고 싶다. 혹은 트위터의 쪽지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걸 했겠나 보여요. DM. 아니면 뭐 구여친의 근황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준영 선생은 그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나 전화를 드렸을 때보다 트위터 DM을 보내드렸을 때 가장 빨리 반응하시거든요. 이것은 보통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라고요. 계속 트위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아니라고요. 쪽지는 우리 아니면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상대방을 위협할 때, 연애할 때, 작업할 때 이런 때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은 했다. 네. 왜냐하면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들어주었는지 AS를 받았는지 혹은 돈을 냈다고는 나오는데 그 영수증, 리시프트, 인보이스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리시프트 이런 게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시도했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감청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이었다. 도감청 성공적.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는지 어떤 뭐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나요? 지금으로선 그 증거들이 메일 내용을 뒤져봐야 아는 상황들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메일들이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부 신문사에서 뒤져가지고 지금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 그거 베껴가지고 이제 송고를 하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는 한데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일보 거 그대로 베꼈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그 선진적인 협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아니, 게다가 오타도 났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다른 언론사에서. 아유, 이런 오타. 이 씨가 되신 윤소라 씨라고 계세요. 이런 오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게 그 유전자 연구를 하는 그 키포인트가 되죠.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15년부터는 이 메일 내용들이 암호화가 됩니다. PGP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암호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거는 암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풀 수 있는 패스워드도 쳐야 되고 하니까 지금 문제는 PGP 키가 공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만 알면은 뭐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요. 뭐 기계를 계속 돌려봐야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뭐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디까지 얘네가 감청을 했는가도 알아봐야겠지만 어디까지 감청이 가능했었던가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있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스파이어라는 게 우리가 잘못된 어플리케이션, 뭐 의심스러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걸로 누르면 이제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가 보통 그렇죠. 아니면 뭐 USB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뭐 CD나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그게 하필 감염된 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경우 외에도 사실 요즘에 좀 문제가 됐던 게 IP 타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유기가 해킹돼가지고 공유기에서 이제 사이트를 조작시켜서 IP 타임 공유기. 네. 헐. 그걸로 이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짜 사이트가 나와가지고 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다 털렸다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 리디렉션을 이상한 대로 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라라는 가이드가 여기 나옵니다. 이 회사가 그런 회사에서 형태로 제공한. 회사에서 제공한 가이드에 이런 식으로 해킹해라라고 지금 권유를 해요. 해킹팀은 물건을 파는 데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저한테 자주 오는 거 뭐 우체국으로 온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자세히 누르세요. 여기서 확인하세요라면서 보낸 링크가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링크만 뿌리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냥 핸드폰이나 PC에서 연결된 랜선 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뎀 통해가지고 이제 전화국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라우터 통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IPS가 네. 그 어떤 도메인 서버. ISP. 예. 네. ISP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KT, LGU+,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에서 권유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에서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ISP도 통제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을 하면 아까 뭐 피싱 사이트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전 국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고 있는 IP 공유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SK텔레콤, LGU+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통째로 해킹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파이어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하라라는 내용들이 매뉴얼에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된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ISP 단위로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2015년 6월 1일에 발의가 됐네요. 하필 지난달이죠. 허허.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뭐 SK텔레콤이나 KT, LGU+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감청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뭐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이것도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게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감청 협조 설비라니. 하여간 법으로 감청 협조 설비를 갖추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이네요. 이 법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해킹팀은 나라 장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이 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12월 말 되면은 예산 정할 거 아니에요. 나라 장터. 예산 짜 주겠네요. 여기다가 네. 한 10억 정도 쉽게. 네.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한 다른 나라 팀. 물론 이 RCS라는 프로그램을 국정원에서 북한에다가 배포를 해서 뭐 했을 수도 있어요. 대북 활동, 정보 감시 활동을 위해서 했다고. 북한에 있는 ISP에. 근데 그러면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킹팀에다 보낸 메일에 붉은 별 OS 좀 해킹해달라고 얘기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카톡을 뚫어달래? 고려링크 스마트폰을 뚫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죠. 왜 그 고려링크 삼성 갤럭시를 근데 무슨 북한 사람들은 다 갤럭시만 쓰나 봐요. 알고 보면 우린 몰랐는데. 김정은이 갤럭시 쓰고 카카오톡을 쓰고 뭐 이런 수 있나 보죠, 뭐네. 그게 아닌 이상 설명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하나 남죠. 자국민을 감시했다는 것 빼고는. 뭐 김정은이 서울에 있는 떡볶이집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맛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변복하고 내려와서. 마사오 행세를 하면 배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킹팀 해킹 툴에 대한 유저 매뉴얼 가운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LG나 SKT를 통제하라.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3G나 LTE 공급하는 사람들을 통제해라. 그것도 LG, SK, KT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EXE를 실행시켜라.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라. 근데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드는데 실행시켜야 되는 EXE 파일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사람은. 내가 국정원장이면 그거 인카소프트 인수해가지고 하겠다. 거기다가 스파이어 심겠다. 엔프로텍트.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잘라야겠어요. 이미 인수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우리 쓰는 공인인증서 회사들 중에서 네네. 거기 공인인증회사 대표님이 청와대 어디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위험해요? 진작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쪽이 원래 좀 그러더라고요. 되게 여권에 계시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왜냐면 그 양반들의 노령연금이잖아요. 연금 치고 너무 비싸서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C에 설치하고 있는 상당수의 EXE 파일도 혹은 APK 파일들 뭐 설치하지 않으면은 은행 사이트 못 들어가요 하는 그런 것들에서 상당수가 이제 그분도 손아귀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실제로 인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그런 형태이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 사이트든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든 굉장히 많은 EXE들이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안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에이전트를 심게끔 하면은 뭐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뭔데요? 자르려면 자르세요. 얼마 전에
등본하고 초본을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신청을 했어요. 직접 가서 안 뽑고 이렇게 인터넷 신청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 안 쓰던 액티브엑스를 한 30개 정도 깐 뒤에 이제 연결을 하면 그게 위변조에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화이트리스트 정책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는 프린터로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문서 프린트용 프린터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가 여기 지원하는 프린터인가 하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꽂아가지고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하는 프린터래요. 왜 말을 바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깐 한 20-30개 액티브엑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기 콜센터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 증상입니다. 그랬더니 콜센터 여직원 분께서 네, 제네릭 드라이버로는 안 되고요. 여기 링크로 가셔가지고 회사 드라이버 까신 뒤에 다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면 끊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처럼 수백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은 이런 멘트를 할 직원을 고용할 성의가 있으면 그 액티브엑스 창에 팝업 띄울 수 있잖아요. 그냥 제네릭 드라이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러게 그거 왜 안 해? 그거 안 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Y2X 얘기하면서 이 다 쉬운 얘기 해줬잖아요. 네. 저 머리 센 노인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공직에만 오래 있던 저 노인네들 돈 몇 푼 쥐어주자고 온 나라가 이게 웬 고생이냐. 근데 한국에 오래 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늙고 원래 권력이 있던 남자가 우리나라에선 제일 세다는 거. 근데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이 늘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5163 부대가 쇼핑한 거랑 연결되니까 아주 효자가 되네요. 대한민국에. 일단 이 회사에서 권고한 사항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들을 위조를 해가지고 심어달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외에도 다른 경쟁업체들도 있는데 핀플라이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거기 동영상을 또 얘네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매뉴얼에 경쟁사 정보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매뉴얼엔 동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폴리스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이제 ISP로 가가지고 장비를 확 하고 IDC에다 꼽은 다음에 아이튠즈 업데이트를 위조를 해요. 그 아이튠즈 업데이트인 줄 알고 설치를 하는 순간에 이제 경찰이나 뭐 어떤 수사기관에 모니터가 지금 거의 뭐 8개, 9개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이 사람의 캠에서 찍힌 얼굴과 데스크탑에 떠있는 스크린샷과 이 사람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게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고 있는 게 아이튠즈 윈도우 업데이트 맨날 나오죠. 아까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고생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V3 뭐 이런 백신 업데이트 같은 것도 있고 곰 플레이어 뭐 이런 KM 플레이어 이런 동영상 플레이어도 맨날 업데이트하죠. 맞아요. 네. 다음 TV팟 엄청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시작 페이지 바꾸라고 하면서 꼭 업데이트를 하고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면 여기다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릴리즈 노트도 되게 성역게 나오잖아요. 네. 마이너 버그, 뭐 마이너 버그 수정. 더 나아집니다. 무슨 버그로 수정했는지는 알려줘야지. 물론 업데이트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건 아니야. 업데이트 하는 건 좋은 거죠.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르스 리포트 할 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EXE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LG나 SK나 KT 중에 하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꼭 거기 ISP를 써야겠어서 꼭 거기 LTE를 써야겠어서 들어간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인생은 다 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그런 거군요. 물론 한 개인의 특정 지어가지고 인터넷망에서 나만 이상한 사이트가 열려가지고 나에게만 그런 위조된 업데이트가 날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집에서 보시면은 인터넷 쓰시다가 공유기에 너무 많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돈 더 내라고 경고장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돈 더 내라고. 아 진짜요? 네. 겪어보셨습니까? 네. SK 브로드밴드 그런 식으로 경고창이 떠요. 뭐 KT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4개 기기 이상 쓰면은 2개 기기 이상 쓰면은 이제 돈 더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기기 2개 정도 없는 집이 어딨어? PC 하나, 노트북 하나, 뭐 아이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가족이 쓰고 있으면 가족 애들 거 다 있으면 6개, 6개 넘어가죠. 근데 2개 이상 쓰니까 더 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공유기를 껐다 켜거나 공유기 맥 어드레스를 바꾸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유기의 맥 어드레스가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매핑 정보를 각 ISP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 제공자가 무슨 기계를 몇 대나 쓰는지까지 알아낼 수도 있다. 당연히 알아낼 수 있죠.
ISP를 통제하는 게 네. 뭐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의지만 필요한 거로. 네. 의지 이미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뭐 패킷을 감청하는 설비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D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패킷 중간 과정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는 통신들은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주소창에 HTTP라고 쓰는 게 아니고 HTTPS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라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로 쓰면은 감청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감청 안 되는 거를 뚫기 위해서 스파이웨어를 깔아라라고 지금 광고를 했던 거를 이제 국정원이 산 거죠. 그리고 스파이웨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깔게 하기 위해서 이제 ISP도 통제를 하는 걸 권장하고. 네. 알겠습니다. 좀 불려야 되는 쌀이나 되게 오랫동안 불려야 되는 콩 같은 거군요. 그냥 자기네 밥솥에 넣는다고 밥이 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이 박민식 의원이 자기가 무슨 법안을 넣는지 알고 이랬으면 여권에 좀 중요한 인사고 모르고 이랬으면 그냥 거수기인데요. 이 대표 발의한 사람이. 하여간 이 박민식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런 걸 담고 있군요. 이용이 말한 대로라면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 의지를 국가가 대신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망 제공자들이여 국민들을 감시하기에 우리에게 길을 깔아다오. 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서 당장 벌금을 물 ISP는 현재 없다.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통과되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안 수칙 있잖아요. 개인이 지켜야 할 보안 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이런 감청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메르스 얘기다. 저 마지막으로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네. 개인은 뭘 조심할 수 있어요? 뭘 조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 이제 IT 해킹 꼰대 같은 얘기를 해봅시다. 은행 거래를 직접 하십시오. 가능한 한. 직접 하니까 좋긴 하더라. 뭐가 좋아? 은행 시원하다고? 에어컨 나와서? 네. 계좌를 뭐 똑같은 기능이 있는 계좌인데 뭐 이걸 어떻게 바꾸래요. 그래가지고 바꿨더니 이렇게 뒤에 있던 라면 한 팩을 주시더라고요. 가끔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용은 무엇을 했을까요? 은행에서 라면을 받았대요. 뭐 돈 빌리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럼 본인의 의지로 깔지 않을 수 있는 EXE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 외엔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어지간한 노트북들은 다 캠도 달려있고 마이크도 달려있고 스마트폰 당연히 뭐 캠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단둘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대화 내용들이 왜 회사로 가가지고 녹취록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 한 명의 스파이여가지고 그 내용들을 아는 건데 이게 녹취록 형태로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가 그렇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는 도청을 건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로 옮겨도 이게 도청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건 핸드폰에서 뭔가 나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봐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없죠. 뭐 핸드폰 빼는 수밖에 없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모드를 애용하시라.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데 비행기 모드요? RCS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이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때 모아다가 보내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기법들은 이미 2010년 전에도 대부분의 스파이어들이 썼었습니다, 사실. 그 매개 영원히 끄지 않는 이상 답이 네. 없네요. 그 매개 그거 있잖아요. 타임머신 모바일 백업. 그렇지. 타임머신 연결 안 돼 있어도. 네. 예. 알아서 백업을 하다가 이제 타임머신 연결되면 쭉 보내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스파이어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RCS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능사인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보기기들을 좀 공포를 그렇게 조장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정도는 알아야겠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 연구실 들어가는 폰들은 다 카메라에다가 테이프 붙여놓고 마이크에 뭐 막아놓고 코르크 막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간 보안 삼성이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해놓고 공장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참 그럴 수도 없고 이번 국정원이 그랬잖아요. 갤럭시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좀 뚫어달라. 새로 나온 갤럭시 뚫어달라 그랬죠 국정원이. 네. 그걸 보면서 HT에다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안도감이 든 게 삼성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고 있구나. 제작 네. 단계에서부터 협업하고 있지는 네. 않구나. 그건 그 삼성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국가는 삼성 위인 적이 없잖아요. 어따 대고 시켜, 뭘 시켜.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10억 없어 주머니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반면에 뭐 NSA 같은 미국의 정보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품되는 실제 기기들, 시스코 같은 그런 곳에서 있는 라우터 장비에다가 그거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부탁한 사실들이 알려졌었고. 그래서 LG 플러스였나요? 그 화웨이 장비들을 이제 한국에 들여오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뭐 왜 그렇습니까? 화웨이 장비는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스파이어를 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같은 논리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비들에도 그런 것들을 깔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하필 한국에 의심스러운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을 조져야죠. 그 기관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 기관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개인 단위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개인은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예전에 중국에서 그 중국 국가수반을 뭐라고 부르죠? 주석인가? 주석. 뭐. 10장. 네. 그 대장. 10억장. 하여튼 그 양반 전용기를 근데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유럽하고 미국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사왔는데 그 안에서 도청기가 줄줄이 굴러나오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실 그렇게 불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사실. 아, 근데 한 대면 그렇게 자세히 보지. 스마트폰은 아니잖아. 집집마다 선호대씩 있는데. 그 과거에 러시아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대륙을 타고 넘어갔었던 다리미에서 이제 도청장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리미에서요? 네. 스팀 소리를 들으려고? 뭘 다리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손톱만한 장비에다가 와이파이 안테나와 마이크를 달아놓고 칩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고 주변 대화들을 녹음을 한 다음에 와이파이 IP 타임 비밀번호 안 걸어놓는 AP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게 잡히면 거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화 내용들을. 그 장비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보도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 비일비재한 거죠. 이제는. 만약에 그게 배터리 없이 다리미 전원이 꽂아졌을 때만 작동하는 거면 항상 이렇게 옷에 주름 펴는 법에 대한 팁들이 잔뜩 녹음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림질할 때 말 잘 안 하게 돼요. 그만 좀 하고 그냥 입고 나가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 잔소리가 나오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왜 이상하게 전 이것부터 떠오르나 모르겠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혼의 자식 하나 끄집어내는 건 일도 아니었겠네요. 진짜 일도 아니었겠어요. 네. 한 사람이 며칠만 들여다봐도 금방 나오는 문제였겠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여도 개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준행 선생의 견해셨습니다. 근데 전 결론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요? 세월호랑 메르스랑 똑같아요. 개인은 뭘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컨트롤하는 주체를 족쳐야지.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써 세 번째 일어난 거네요. 전 그렇게 보여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이번 정부에서 말이죠. 네. 조심할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끝으로. 어차피 그냥 일찍 들어가시면 외로우신데. 아니라고요. 왜 안 외로워요. 여러분 안 외로워요. 전 진짜. 네. 안 외로우신데. 자기 필명을 막 대고 저 누구예요? 이러고 계세요. 네. 이번 일로 취재 협조를 구하려 드신 취재 협조를 시도하신 많은 언론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토렌트 쓰는 법을 배워라. 일단 토렌트 쓰는 법 좀 배워보시고요. 옆에 컴퓨터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배우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워터마크가 있는 짤방을 퍼갈 때는 물어봐라. 네. 그 외에는요? 좀 밖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인터넷만 보고 계세요, 지금. 기자 여러분, 이게 지금 덕후한테 들을 지금 잔소리입니까? 밖으로 나오라니. 저 덕후 아니고요. 덕후가 기자더러. 네. 근데 이준행 선생님께서는 요즘 외부 활동 많이 하시죠? 그럼 물론 그러신데. 사실 진짜 제가 네.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뭐요?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각종 군수 후보 이런 분들, 그 무소속 군수 후보들은 되게 이렇게 보통 분들이 많거든요. 네, 군수구청장 후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검색 기술도 많이 늘었는데 요즘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는 별거 아니고 그냥 뭐 먹었다는 얘기 정도를 그 SNS에 계속 올리는데도 그걸 긁다 보면 뭔가가 나오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가 나옵니다. 뭐 불법적인 걸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구랑 연관이 돼 있네라던가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그렇게 긁어 모은다면 누구라도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예. 털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예. 내가 찍힌 나의 CCTV 영상을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저런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코 긁기, 뭐, 뒤통수에 뾰루지 만지기, 뭐, 이런 거. 이준현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에 맞춰서 좀 붙여보면은, 그런 걸 취재를 언론인들이 좀 해줬으면. 힌트는 다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장부는 제가 공개를 했었고 7월 9일날 블로그에 올려서 공개를 했었고요. 그게 미스피치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슬로우뉴스에 올라왔었죠. 슬로우뉴스는 게다가 편집분들께서 링크까지 하나하나 달아두셨어요. 장부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전화 와가지고 이거 파일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요? 혹시 저희가 웹하드 아니면 저 외장하드 갖고 가면은 그거 좀 주실 수 없나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사이트 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그런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한번 뵙고 싶은 거죠. 삼아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면서 귀찮아요 이제 진짜 외로우시다는데 되게 한번 방문 도와드리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이제 오는 게 혹시 뭐 좀 더 찾아보신 거 없으시냐, 뭐 좀 새로 알고 계신 거 없으시냐 그런 전화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날로 주실 거 없으시냐. 네. 그래서 그때 못 뵀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 이분들 정 많은 기자들. 네네. 이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좀 거리 없나요? 그런 식으로 물어볼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취재를 해보든지 중간 거래책이었었던 그 회사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해보든지 시사인은 그렇게 했었죠. 이태리에 날라가야지. 거기에 모아놓은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거 비슷하게 털려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모로코라든가.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정부가 UN 사무실에다가 USB를 꼽아버렸어요. UN에 해킹한 거죠. 진짜요? 네, 그거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뭐 그런 식의 UN 본부 말고 UN 본부 사무실이에요. UN 본부를 가가지고 거기 컴퓨터에다 USB를 꼽아버렸어요. 그게 걸린 거죠, 요번에. 그런 요소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유사한 나라들 가가지고 뭐 찾아보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모로코에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뭐 그거 비슷하게 걸렸을 수도 있죠, 네. 일단 지금 충청 포럼 털리신 것만 해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무실만 계시지 마시고 어차피 토론토도 안 되는데 빨리 밖으로 나오시라. 하루 나와가지고 외근하면 기사를 한 20개를 못 쓰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 많은 언론인분들에게 저는 지금 습관에 붙어버린 잔소리를 하려고 이준영 선생을 쿡쿡 쑤신 게 아니고요. 이건 언론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는 상황. 예, 언론사가 언론사답게 움직이지 않으면. 언론인들은 언론인답게 움직이는 법을 선배들한테 요즘 못 배우셔가지고 진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2통 걸어본 걸로 자기가 취재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많죠. 예. 물론 300급 되는 언론인 분들도 많은 격한 말씀은 좀 토로하시기는 하는데 쓰고 싶은데 자기도 취재하고 싶은데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데스크에서 그거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자조적인 말씀인데 브리핑 저널리즘이라고 브리핑만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일절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상파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부장급 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외신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기사도 나와 있는 상태지만 국정원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일이 되어서야 지상파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에서 발표를 안 하면 기사를 그거야말로 먼저 언론사가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 이거 엠바고냐 아니냐 나 이거 내일 낼 건데 오늘 아침에 낼 건데 엠바고일 것도 없잖아요. 국정원이 뭘 밝히고 엠바고로 거는 거지. 그나마 가장 예의 바르면 그 정도일 거라는 거지. 국정원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뭐하러 언론사를 내. 제가 이걸 기사로 내도 될까요? 라는 정도라도 물어봐야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걸자면 그건 거야. 최소한으로. 더 웃긴 거 아니야. 국정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말을 안 한다고. 화장실은 언제 가냐? 누구한테 허락받아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확장이다. 네. 위키리크스나 뭐 다른 신문사에도 이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0일 이후에 14일까지 아무런 보도가 안 나왔었어요. 지상파에서는. 국정원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럼 국정원 편하겠다. 왜요? 다 대책 짜고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짜서 발표한 게 북한 간첩들이 카톡을 쓴다더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종편에서 한 20일 동안 간첩들을 왜 감청해야 되는지 막 얘기하고. 그렇지.
하루에 8시간씩 얘기하고. 그러면 갑자기 막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패널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어떤 아저씨가 유병헌이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뭐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지 뭐. 네. 예. 이렇게 다 정리하니까 흔한 얘기네요. 특별할 게 없는 얘기하고. 네,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막을 방법은 없으며 이 상황을 바꾸자면 해당 관청을 족쳐야 된다. 해당 관청을 족치는 방법은 외국의 관청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뭐. 네. 모로코 정부 부탁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 퍼져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언론사들이 유수의 언론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뤄주어서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 방송 내보내면은 완전 특종이겠지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퍼졌단 말이죠. 이 정도가 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 고마운 일을 해주신 이제는 제가 그만 놀리도록 하겠다. 예. 충만하신 레이니걸 바쁘신 주변에 사람이 많으신 없어요. 거봐 외로우신 아니 할 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없어도 안 외로울 수 있죠.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그래요. 네. 예.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 곧 또 뵐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한우박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한우를 먹을 때는 언제나 저 징그러운 회사 사람들이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권위적인 사람이나 아저씨 옆에서 한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한우를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마트나 정육점에선 내가 먹을 만큼은 죽어도 안 판다고요. 회식에 가라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한우지 회식이 아니야. 한우박스. 나를 위로하는 저녁.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수수료 없는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 3creators.co.kr. 네. 아바로 이준행 아니구나.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 네. 마치 바쁘다는 양 바쁘기라도 한 듯이 황급히 스튜디오를 빠져나가셨고요. 바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마지못해 빠져나가셨고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데 빠져나가셨고. 근데 요즘 되게 이렇게 사귀시는 분하고 요리도 같이 하면서 알콩달콩 지내시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인증샷 찍고. 네네네. 근데요, 연애하면서 무슨 일에 인증샷 많이 찍어봐서 아는데요. 본인의 의도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네, 너무 진짜 좋은 거야? 모르는 일이에요. 알고 보니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고 막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네. 극히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안 외로운 이준행 선생 그냥. 네, 이준행 선생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알았어, 뭐 안 붙일게. 적당히 놀리자. 네. 그렇죠. 너무 놀라서 죄송스럽고요, 이준행 선생님. 예. 본인이 그렇게까지 주장하시는데 네. 인정해드려야죠. 최근 이틀 사이에 딱 저희 녹음하고 한 이틀 사흘이에요. 우라카이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해내셨으니 이른바 기승전 유승옥 명왕성까지 갔다 인류가. 네. 한편 유승옥 씨의 반응은
그리고 무슨 왜 내 반응은 안 물어보지? 나도 반응하고 싶은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굉장히 성의 있는 반응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모든 분야의 기사에 대해서 저는 이 양반들의 심리를 알아요. 네. 1타 2피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 우라카이 기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네. 여자 모델들 중에 요즘은 또 트렌드가 피트니스 대회 혹은 옛날에는 스포츠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비키니 모델 이런 분들 네. 피트니스 모델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의 이 요새 대세라면요. TV 많이 나오신대요. 몰라요. 예. 그렇대요. 이분들이 하도 검색어 순위가 높으니까 이분들의 이름도 넣고 어차피 연예인들 헐벗은 거는 언제나 클릭질을 유도하니까 그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분들이 연예인분들이 별 기사거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기사거리에서 따와서 붙이는. 예전에는 그게 이제 그것의 조상격의 기사는 무슨 일마다 트위터를 날리고 키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진중권 교수님의 트윗이 언제 올라오나를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트윗을 따다가 내용을 아무렇게나 붙여쓰고 한편 네티즌들을 붙여쓴 기사를 내는 게 이 조상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형태예요. 만약에 강변북로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강변북로 교통사고 났다는 기사를 보고 강변북로 교통사고 났다는 기사를 써요. 그런데 우라카이를 좀 늦게 하는 기자들이 우라카이 하기에는 늦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진중권 교수님 트위터를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그거였는데. 그전에는 그냥 신원을 알 수 없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혹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주변인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발전해서 모델이 된 거예요. 제목 10호 태풍 린파 발생. 유승옥 모든 분들 피해 없었으면. 이거 누가 모르시는 분이 보면 교황. 새로 오신 교황. 유승옥? 서울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응원 유승옥. 이게 기사야! 대통령 기사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 다음에 출마하시나? 보면서 그거 같아. 이렇게 네. 주 이슈 있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핫한 모델이라던가, 지금의 이슈라던가 이런 단어를 쭉 늘어나 놓고 회사에서 면접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시사 이슈 키워드 몇 개 정해놓고 이걸로 문장 만들기. 아, 프리스타일. 김광진 의원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스마트폰 장사하는 걸 봐도, 옷을 파는 걸 봐도, 연예인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는 걸 봐도 대한민국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 3가지가 눈에 띄어요. 뭡니까? 속도, 상업성, 비인간성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백기기 언론 하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3가지 측면에만큼은 전혀 꿀리지 않게 말이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열심히 하는 양반들이 나라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면 레이니거 선생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토렌트 쓰는 법을 배운 다음에 토렌트를 쓰면 유승옥 씨는 뭐라고 반응하는지 기사를 쓸까? 이렇게 앉아서 고민하는데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취재다운 취재를 하면 일주일에 최대 144개 정도의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네. 마치 옛날 진짜 언론사 기자들처럼 일주일에 1-2개씩 기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긴 잘리거든. 네, 하루에 20개씩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인권 침해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는 국가의 주요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만큼은 이 5163 부대의 해킹팀의 툴 구매 관련 사건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사과를 드리네요. 이슬람 유산 덕질기가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만 쉬어도 좋은 것을 2주를 쉬게 했더니 네네. 더욱 좋더라. 이슬람 유산 덕질기를 농담이고요. 틀림없이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고 내일 이 시간에는 이건 이제 쓸데없는 부심이다. 역사 교양하면 그 알실이다. 뭐 그렇죠. 네. 네. 다루는 팟캐스트는 많지만 역사 스페셜 이후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김치의 역사를 알려주며 맥 애덤에 대해서 알려주며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도감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나오게 될 헤드라인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프로듀서 UMC와 이용 상임수석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